오늘 다룰 책은 잠든 사이에 월급 버는 미국 주식 투자라는 책입니다. 주식이 요즘에 좀 핫하긴 핫하잖아요. 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히려 주식이 더 핫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주식도 아니고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 좀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라고 하니까 저는 좀 약간 신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잠든 사이 월급 버는이라는 이름으로 그 앞에 하나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한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네, 이 책이 이제 약간 그 초점을 좁게 맞추었다면, 네. 이번에 나온 미국 주식 투자, 똑같은 앞에 잠든 사이 월급 버는이라는 형용이 들어갔지만, 이 책은 조금 더 이제 이 책보다는 넓게 보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 주식 전체, 주식 투자 전체를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왜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가 좋은 건지, 한국 주식 투자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세계 전체의 경제에 차지하는 그 비중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특히 부제를 보면 불황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방점이 어디 찍혔냐면 불황을 이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높이거나 혹은 다양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책이죠. 저자분이 사실은 7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죠. 7분인데 그중에 4분이 미국에 이제 직접 살면서 일하면서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을 오래 해온 분들입니다. 그중에는 뭐 이렇게 미국 주식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도 있고요. 배당주 투자를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알기 힘든 선물 옵션 트레이더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는 그 온라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그다음 기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쓰신 분들은 그냥 뭐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전 투자자들께서 실전 노하우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제 생생한 그런 맛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책을 기획을 하게 되신 건지. 개인적인 그 배경이 미국 주식 투자라든지 미국 금융시장이라든지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그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다음에 이게 꼭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처음엔 학과만 말씀하시고 경제학과구나 이러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이러면은 혹 그냥 이렇게 후폭풍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군대를 가서 군 복무를 끝낸 것이 1978년이었습니다. 전역하기 직전에 병장 군복을 입고 그 당시에 막 한국에 그 지점을 냈던 미국의 모건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모건 은행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점장이 아마 군복 입고 왔는 그 모습이 대단히 좋았던지 뽑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2년 후인 1980년 그리고 81년 이렇게 2년 동안 제가 월스트리트로 건너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월스트리트에 근무한 금융인으로서는 거의 1세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좀 수액 있네요, 이건. 진짜 수액 있네요, 이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간을 근무를 하고 다시 이제 지점으로, 서울 지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을 계속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 경제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숫자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서울 음대 지망생이었거든요. 네.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 있지를 못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인도네시아에 원유를 개발하던 그때 한국 회사 코데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홍콩으로 다시 옮겨와서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30년간 가까이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홍콩까지. 호주도 거쳤고 호주도 이렇게 해서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콩에서 자영업을 계속 하다가 2005년에 이제 마지막 영국 귀국을 결심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죠. 창작이라든가 창작을 자기가 못하면은 최소한 직접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많았죠. 그 중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출판업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금융맨이셨다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고 이제 출판업까지 열게 된. 아, 그때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셨던 그런 경험이 이런 미국 배당주 투자나 미국 주식 투자 같은 책으로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항상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시장, 유럽의 시장,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활동 혹은 글로벌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계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홍콩에 있을 때도 사실은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에도 제가 잠깐 한 2년간 또 근무를 했었고 그런 등등의 인연으로 해서 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항상 많았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이제 코스피 정도만 우리나라 주식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야가 확실히 글로벌 하시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 두드려 봐야 된다 이런 게 보이시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직접 제 돈을 투자해서 주식에 넣지 않았을 때도 미국에는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유럽에는 어떤 산업이 흥하고 있고 어떤 산업이 사라지고 있느냐, 기본적인 그런 경제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늘 공부를 해왔죠.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책이 딱히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환경의 주식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전혀 경험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든지 완전 초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만 해도 지금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터인데 환경이 완전히 다른 미국의 주식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 기본 소양이 갖추어진 독자들이 읽었을 때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의 안정 혹은 수익률의 성장을 추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한 시장에서 투자만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미국이라는 다른 환경, 우리와는 다른 환경,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계속하면 상쇄하는 효과, 이쪽이 잘 안 되었을 때 저쪽이 상쇄해주는 그런 효과, 보충해주는 효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이렇게 오르내리락이 너무 많고 해서 불안스러울 때 조금 안정을 찾는 그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미국 시장의 주식 투자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도 한국 주식만 생각하고 그렇죠. 한 종목에만 넣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에만 넣을 게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이렇게 넣으면 그만큼 더 위험이 분산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중국 주식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유럽 주식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본의 주식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공부하기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대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면도 혹시 있을까요? 이게 과거에는 미국 주식 투자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면에서 미국 주식 투자가 훨씬 쉬워졌다. 당연하죠.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1978년, 80년 이때 이제 외국을 나간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여권도 나오지 않던 세월입니다. 미국이나 어떤 나라 외국에서 확실한 초청장을 주기 전에는 여권을 내주질 않았어요.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죠. 그러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이야 뭐 각자 그 HTS 시스템 해가지고 전부 가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예전 같으면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네. 객장에 나가서 직접 그걸 앉아서 봐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세월이 이제 자꾸 달라지면서 조건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까지도 생각을 할 수 없고 그 당시 옛날 같으면 미국 주식은커녕 한국 주식도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힘든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주식 혹은 중국 주식 이런 것까지도 돌아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 이제 국내 투자밖에 안 됐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미국 주식 투자를 당연하게 오히려 보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수익률이라는 궁극적인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쵸. 수익률인데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수익률을 생각하더라도 간단히 예를 들면은 배당주. 네. 그럼 왜 미국 배당주냐? 간단합니다. 한국은 배당을 잘 안 하니까 많이 하지 않으니까 자주 하지 않고 네. 그런데 미국은 25년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매년 끊임없이 배당의 이율을 올려주고 늘려주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여 개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정도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미국 주식도 이제는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예.